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권 독립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장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가요? 네. 그것은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n분의 1이에요. 내 의견. 그러면 답이 뭐냐라는 게 중요해요. 답이 뭐냐. 이 문제의 답은 누가 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지금 갑이 어디예요? 갑이 경찰이고 을이 자치단체죠. 수사권은 갑이 어디에? 검찰이고 을이 경찰이죠. 근데 진정 그럴까요? 갑이 누가 갑이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권한은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국민들이 요 기관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원래 국민들한테서 온 것의 배분은 누가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방치하니까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요. 나한테 힘을 더 내라. 아이 못 주겠다. 이건 너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또 우리 경찰들한테 돌 맞을 텐데. 응? 그죠? 똑같은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이해 당사자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지언정 그것이 진정 이 국가 체제를 운영해 가는데 어떤 상태로 가야 바람직한 거냐라는 것이 근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힘과 그러니까 이 권한과 책임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경찰권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한이 필요로 하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치단체 장이 결정해도 안 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결정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에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사회에서 연구를 안 해요. 이 국민들은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사회에 다 모여 있어요. 사회에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수사권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예요. 수사권을 검찰에서 더 갖고 경찰에서 덜 갖고 경찰에서 더 갖고 검찰에서 덜 갖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소추권이 엄청나게 위축돼서 이 국가 형벌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에 이 국가 체제가 형성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보복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침해를 받으면 내가 가서 침해 받은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응징을 가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지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국가 형벌 체제를 잡은 거예요. 국가에서 관여해서 이거를 해줄 테니 너희들은 사적 보복은 하지 마라. 사적 보복은 엄히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이 지금 형벌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수사가 아니고 소추예요.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단계고 그 사람이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느냐를 다투는 것은 소송이란 말이에요. 소송에서 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누구냐면 국가예요. 국가의 검찰이란 말이에요. 소추관. 그리고 가해자를 대변하는 게 변호인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소추관, 판사 이렇게 해서 삼각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진실을 규명해서 아무도 억울함이 없게 해라. 그런데 기초 단계인 이 수사 단계가 제대로 여기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소추관이 소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추관이 수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수사한 거를 소추를 할지 말지도 다 지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이거를 지금 관여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권한을 경찰한테 그대로 주면 경찰은 타락 안 할까요? 경찰은 검찰하고 다른 조직이 될까요? 똑같은 조직이 될까요? 이것도 한번 투표해볼까? 다른 조직이 된다. 똑같은 조직 된다. 이게 국민들 다 알아. 그래서 경찰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막 주고 너희들끼리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힘 없는 사람이 덜 가져가고 이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칫하면 이제 정치 이슈화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원론을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국민들은 어떤 의식이냐,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는 이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수인 상태가 있어요. 현재의 상태가 있다고요. 이게 이 나라가 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국민들의 현재 수준 속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정치적인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지켜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어진 대로 받으려고 할 것이냐,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해서 내 의견을 낼 것이냐. 그럼 의견을 내려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모여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하는 이 사람들한테 내 의견들을 이렇게 결집된 거다 하는 것들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토의하고 한다고 할 때 그때 저를 또 초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말씀에 이제 불합리한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그 연구라는 게 꼭 전문가 집단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은 대중의 의견,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끼리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많이 떠드는 것, 그러면서 하나의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팁이 있어요. 꼭 녹음해요. 녹음해서 정리하면 요게 연구 보고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틀에 박힌 그 리포트만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재밌게 1시간 떠들어서 그거 타이핑해서 가져와,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요구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이 좋은 연구 보고서가 나올 텐데, 리포트가 나올 텐데, 네. 남의 것 베끼는 리포트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교수하면 여러분들 진짜 논았다. 네, 정말 우리가 많이 떠드는 거, 그렇죠? 나의 생각을, 서로의 상대방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많이 떠드는 거,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